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시험인 거죠. 중학교에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과학 정리 영상도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형성평가 나눠드린 6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정자와 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적당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식세포 분열로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죠. 정자와 난자가 바로 생식세포니까. 생식세포 분열은 얘네를 만드는 분열이다. 얘네를 만드는 목적 외에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 목적만을 가지고 있죠. 이름 자체가 생식세포 분열이죠. 두 번째, 정자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정확한 말입니다. 이 말은 체세포의 절반이다, 이런 말이죠. 체세포에는 사람이 46개, 23쌍이 있는 거죠. 근데 생식세포로 들어갈 때는 염색체가 분리돼서, 뒤에 멘델의 분리의 법칙과도 일치하죠. 23개만 들어간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염색체의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다. 방금 한 말이네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정자는 정소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생성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자의 세포질에는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다. 난자로 바꿔야겠죠. 정자의 세포질에는, 정자는 애초에 세포질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더라. 정자는 매우 작고 그래서 금방 죽는다. 정자의 목적은 난자를 만나기 위해 꼬리를 달리고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 특징이 중요한 거였죠. 세포질이 많고 영양분 수정돼서 난할을 하기 위해 영양분을 미리 세포 분열을 할 때부터 자기가 많이 이렇게 몰아주기를 통해 덩치가 큰 세포는 난자였습니다. 난자. 5번은 난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유전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표현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 하자.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같으면 순종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뭐 YY, AA 이런 식으로.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다르면 잡종이다. 맞는 말이죠. Y, Y, A, A. 자,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 구성을 기호로 표시한 것은 유전자형이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유전자형이 되겠죠. 이 중에 표현형이 같은 애들은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얘와 얘는 표현형이 보통 같습니다. 아마 우성 형질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얘도 우성이 나올 것 같네. 그죠? 근데 스몰 a 얘는 열성일 거라고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이거는 우성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성의 정의. 도미넌트. 기억나나요? 지배적인 조건이죠. 대립 형질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즉 AA 또는 AA 얘네가 교배했을 때, 잡종일 때 무조건 라지 A, 스몰 a를 가진 자손만 나오더라.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붙었을 때 나타나는 애가 있고 숨는 애가 있더라. 이 나타나는 애를 우성, 숨는 애를 열성.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눈에 보이죠. 눈에 띄게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성, 도미넌트. 스몰 a는 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에 돼서야 슬그머니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리세시브, 열성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우성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기억해 두셔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왼쪽에 3번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하면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 우리가 뭐 둥근 형질을 라지 R로 표현을 하고
주름질 형질을 스몰 r로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잡종일 때는 라지 r, 스몰 r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주름진 한도 스몰 r이 나온다면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천천히 보면 이걸 통해 우리가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의 둥근 그리고 순종의 주름진 우리 앞에서 본 거죠. 저기 방금 2번 문제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말이죠. 누가 나오더라? 보니까 둥근 애가 나왔어요. 둥근 애가 나왔다는 건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 우성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형은 스몰 R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굳이 확률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빠가 라지 R, 스몰 R이니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R을 주든지 자, 엄마가 스몰 R이면 스몰 R을 주든지 이렇게 만나면 하나, 이렇게 만나면 둘, 이렇게 만나면 셋, 이렇게 만나면 넷. 아마 라지 R, 스몰 R 스몰 R의 비율이 1대1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형으로 보면 얘는 둥근 애들이 되겠고 얘네는 주름진 애들이 되겠네요. 자, 틀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면 자손의 표현형의 비율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3대1이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유전이 돼야 된다라는 게 뭐 분리의 법칙이었다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로 옳은 것은 사람은 자손의 수가 생물 중에 아주 적은 편이죠. 안 그래도 요새 출산율도 낮은데 더 틀린 말이 되겠네요. 한 세대가 매우 짧다. 한 세대가 매우 긴 편입니다. 보통 30년 보죠. 요새는 또 30살 넘어서 결혼 많이 하니까 한 세대 3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뭐 반려동물이라 하는 개나 고양이에 비하면 수세대가 넘어갈 동안 우리는 한 세대도 안 지나가죠. 그렇죠. 자, 대립 형질이 복잡하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온 혈액형만 해도 A형, B형, O형 이렇게 세 개의 대립 유전자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키나 피부색, 몸무게 이런 거는 유전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전에 영향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얘네를 결정하는 유전자 개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큰 걸 나타내면 엄청 큰 애가 되는 거고 이 모든 게 작은 유전자들만 모이면 작은 애가 되는 거고 섞인 확률에 따라 대충 이런 분포가 되겠죠. 중간 키는 많아질 거고 적어질 거고 그럴 겁니다. 이 교과서에 있었나? 한번 이것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뭐 피부색이 3개의 유전자로 결정이 된다. 대문자는 밝은 색 피부, 소문자는 어두운 색 피부를 나타낸다고 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C가 스몰일 수도 있고, 그죠? B가 스몰일 수도 있고, A가 스몰일 수도 있고. 근데 이 3개는 모두 같은 피부색인 거죠. 밝은 애를 2개씩 갖고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하나씩 가진 애들도 있겠죠. 얘네는 조금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제일 밝은 애, 제일 어두운 애. 이렇게 보면은 피부가 아주 흰색인 사람이 1명, 검은색인 사람이 1명, 약간 밝은 색이 3명, 어두운 색이 3명, 이런 식으로 1명, 3명, 3명, 1명 이런 비율이 되죠. 그래서 이 대립 형질이 복잡할수록 하여튼 우리 키, 피부색, 몸무게가 중간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립 형질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완두콩 같은 경우는 다 한 쌍으로 이루어져요. 라지 A, 스몰 A, 그죠? 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로 딱딱 결정이 되는데 사람은 완두보다 염색체 수도 많고 염색 크기도 아마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대리 병실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더라. 자유로운 교배 당연히 불가능하죠. 아주 난리 날 겁니다. 민주사회에서. 야, 너 쟤랑 결혼해서 애 좀 낳아봐라. 어떤 애가 나올까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자유로운 교배 절대 불가능합니다. 형질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거의 많이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쌍둥이 연구로 알 수가 있죠. 쌍둥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 입양됐을 때 특히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 살면 심지어 같은 환경에 살아도 자라다 보면은 차이점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멀리 떨어져서 뭐 누구는 부잣집,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산다든가 뭐 누구는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한다든가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형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해봤던 가계도 AB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이것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유전자 형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선생님 뭐부터 시작하라 그랬죠? 우리가 유전자형이 한 가지로 결정되는 AB형과 O형, 얘는 AB로 확실하고 유전자형이 얘는 OO로 확실하니까 적고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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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그럼 나머지 애들이 거의 나옵니다. 자, O회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을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겠다. A형과 B형이므로 답이 나오죠. 아, B형 자식들은 그러면 B와 A가 만나버리면 AB형이 나오니까 O랑 만나야겠구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 O형을 낳으려면 얘가 O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자손은 O를 무조건 갖고 있겠구나. 자, 그러면 가해 혈액형의 AB형일 확률 여러분 저는 얘기했습니다. 자, AO인 사람이 A를 줄 확률이 2분의 1, O를 줄 확률이 2분의 1. BO인 사람이 B를 줄 확률 2분의 1, O를 줄 확률 2분의 1. 곱하라 그랬어요. 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B가 될 확률이 4분의 1, BO가 될 확률 4분의 1, AO가 될 확률 4분의 1, OO가 될 확률 4분의 1. 다르게 생각하면 자, 지금 4개의 유전자형이 자손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하나니까 4개 중에 하나가 될 확률 4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5%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퍼센트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계산할 줄은 알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계도에서 이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유전 파트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딱 이해하고 보면 꽤나 재밌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정록생명 가게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정록생명이 성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 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반성유전이다. 이거를 알고 풀라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이 반성유전이라는 걸 모르면 틀리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반성유전인 걸 모른다. 성염색체 있는 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생명이 열성인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생명이 열성인 것도 알 수가 없나? 자,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명이 열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생명은 모두 RR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RR이 나오려면 얘는 RR이어야 하고 나머지도 RR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쪽도 스몰 r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 RR도 되고 RR도 되겠네요. 열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이런 결과 이대로 문제를 풀면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한 명이죠. 한 명입니다. 이대 여자들은 다 잡종이죠. 얘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초연형은 정상이지만 영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명이다. 3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3대에서 정상인 남자가 태어날 확률은 50%가 맞죠. 맞는 말이 2개가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성으로 가정해서 풀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정상을 열성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정상이 아주 쉬운 문제가 돼버리죠. 다 스몰r이라고 했을 때, 자, 스몰r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얘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2대에서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없죠. 1번 틀린 말. 2대 여자들은 모두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대에서 표현은 정상이지만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3대에서 정상인 남자가 태어날 확률은, 아까 거를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정상이고 남자여야 되니까 남자의 확률이 2분의 1, 정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5%, 아까도 25%로 치면 틀린 말이 되죠. 근데 그 밑에 질문을 보면은 얘가 25%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 돼요. 아까도 그렇죠. 아까도 답이 2개가 나오고 이번에 답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룡색체 유전이라는 걸 모르고, 반성 유전이라는 걸 모르고 풀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친절해요, 문제가. 너희가 이거를 정록생명이 반성 유전이라는 걸 안다는 가정하에 지금 문제를 내놨습니다. 근데 선생님 문제는 다 알려줄 거예요. 정록생명이 반성 유전인지 안 외워도 풀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반성 유전은 굳이 따지면 그 유전자라고 할까요? 생명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Y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X 염색체에 있다는 걸 알죠.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Y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만약에 Y에 있다면 여기에 나온 모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손의 형질이 모두 같아야 돼요. 그치? 여기 Y에 만약에 정상이라면 없는 걸 정상으로 할까요? 그럼 얘도 이 Y를 받으니까 여기도 정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Y에 있다는 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지. 그래서 X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Y부터 한번 적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다 Y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X랑 X 다시의 우열 관계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이 우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얘가 그 우성일 수도 있다는 거지. 생명 유전자가. 만약에 생명 유전자가 우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정상이 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XX 적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 과연 답이 나오냐는 겁니다. 자, 얘가 XX란 말은 얘가 X를 갖는단 말이야. 그럼 정상인데 생명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걸 보면은 X가 X-보다 우성이구나. X-가 생명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정하고 풀어도 돼요. X 염색체 위에 생명 유전자가 존재하고 생명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 비해 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게 되면 훨씬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적을 수가 있죠. 생명 남자는 X-Y, 정상 남자는 XY, 정상 남자 XY, 생명 남자 X-Y, 생명 여자 X-X-. 이러면 뭐 정상들도 X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보면은 사실 훨씬 편합니다. 얘는 헷갈리니까 다른 색으로, 쟤는 확실한 애들만 적었습니다. 다른 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보통 정상을 앞에 써줘요. X-X로 해도 같은 말이죠. X-X랑 X-X랑 같은 말인데 정상을 보통 뭐 앞에 써줍니다. 자, 같이 봐볼까요?
밑에 얘를 봅시다. x 다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얘는 적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x 다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둘 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3명 이런 애들을 사실 말은 안 했는데 보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전인자를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이 엄마의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 되겠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대 여자들은 모두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 전혀 아니죠. 모두 보인자죠. 모든 여자들이 보인자입니다. 자, 이대에서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3명. 그죠? 얘는 정상인데 안 갖고 있고 정상인데 갖고 있는 애들은 여자밖에 없어. 얘는 생명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3대에서 정상인 남자가 태어날 확률 50%이다. 이거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x 다시가 보내줄 수 있는 건 x랑 x 다시.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자, x 다시 y인가요? x 다시 y가 줄 수 있는 건 x랑 x 다시랑 y죠. 그죠? 자, x 다시 만나면 x 다시. 여기는 x 다시. 여기는 xy, x 다시 y. 자, 다 틀리니까 4분의 1인 게 바로 보이죠. 아니면 뭐 곱하기를 해도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 근데 보니까 표현형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네요. 여기는 정상 여자. 다른 색깔로 쓰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써볼까요? 정상 여자. 여기는 생명 여자. 여기는 정상 남자. 여기는 생명 남자죠. 그러니까 정상인 여자가 태어날 확률이 25%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상인 남자도 25%죠. 모든 가짓수를 모두 나올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도 베이스로 문제를 풀라고 하면 꽤나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뭐 얘가 반성 유전에 x가 x 정상이 생명보다 우성이다라는 걸 알고 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죠. 하여튼 선생님은 다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방금 풀어드린 6문제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시험을 보신다면 근데 많이 어려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겁을 줬지만 뭐 그래봤자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 1년 아니면 3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학생 생활에 시험은 2년밖에 안 봤지만 마무리를 찍는 시험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뒤로도 뭐 원서 쓰실 분들도 많을 거고 고등학교도 남아 있겠지만 모든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또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과학을 가르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말이 길어지네요. 네, 시험 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